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구축 모범 사례라는 토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서 간단하게 해당 세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이제 넥사 대시보드 인사이트 구축 모범 사례라는 세션으로 두 번째 세션이 되겠고요. 주로 이제 NDI 구축 고력 사항부터 ACI나 또는 이제 NDFC 패브릭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이제 NDI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네, 저희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제 뭐 여증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웹엑스의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질문을 올리실 때는 위에 보이시는 꼭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해 주셔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션 마지막에는 또 별도로 Q&A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그때 제출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생각나셨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일 주소는 제가 잠시 후에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 설문조사가 포함된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어점으로 되는 설문조사를 받으시게 되면은 어점으로 잘 부탁드리겠고, 혹시라도 이제 10점으로 된 설문조사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10점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발표자로는 이제 김봉훈 프로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정훈 상무와 저도 이제 패널리스트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을 저희 김봉훈 프로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시스코 김홍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ND 인사이트의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주로 먼저 요 넥서스 대시보드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또 살짝 살펴보였고요. 이거는 지난주 세션에서 이미 최근 프로님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은 한번 리프레쉬 관점으로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NDI의 고급 기능 소개, 이 부분도 역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지만은 여기서 또 좀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요 내용인 이 NDI 배포인데요. 먼저 요 ND 클러스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NDI를 구축하기 위해서 ND 클러스터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NDI를 배포함에 있어서 어, ND 클러스터 이 플랫폼을 구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설정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ND 클러스터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ND 인사이트는 패브릭에 대해서 어,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어, 정보들을 수집하고 트러블 슈팅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요 모니터링 타깃인 패브릭에 대해서 어떤 설정들이 필요한지, 어떤 준비 사항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D 넥서스 대시보드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넥서스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넥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 요 플랫폼 위에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탑재되어서 이런 서비스들을
한 개 통합된 플랫폼, ND 클러스터 한 곳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합 에자일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자동화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동화라는 거는 실제로 요 넥서스 클러스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이나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등록하거나 혹은 ND, 넥서스 대시보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를 REST API를 공개했기 때문에 REST API를 통해서 직접 자동화를 통한 그런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인 것 같지만은 슬라이드에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ST API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developer.cisco.com에서 지금 시스코 제품에서 제공하는 REST API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넥서스 대시보드에 대한 여러 REST API 정보들을 이렇게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넥서스 대시보드라는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authentication, 인증에 관한 REST API죠. post, get, put, 그리고 delete. 네, 이것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리스폰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EST API를 이용해서 외부의 자동화 도구를 또 연동을 하면은 자동화 도구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래 또 페더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사이트 매니지먼트 여러 REST API를 이렇게 공개해주고 있는데요. 요 페더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이것도 넥스트 대시보드에 관한 소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동화에 대한 설명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더레이션 관리라는 거는 이 넥서스 대시보드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요 ND 노드 3개로 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한 개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이게 ND 클러스터가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ND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도 역시 한 개의 요 GUI 화면에서 보일 수가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요 넥서스 대시보드는 보시면은 지금 2.3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 관리 콘솔에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위쪽에 ND 클러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한 개 ND 클러스터고 클릭해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프레임 마리로 나와 있어 가지고 요 화면에서는 요 ND 클러스터라는 한 개 클러스터가 있고 그리고 요 shared VND 요것도 또 한 개 다른 ND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 개 화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ND 클러스터라는 요 플랫폼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지금 ND 오케스트레이터, ND 인사이트, 그리고 ND 커넥터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클러스터, 두 번째 클러스터에 가서 보겠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만 해주시고 그리고 셀렉트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 IP가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한 개 화면에서 어, 이렇게 여러 개의 ND 클러스터마저도 보실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그 ND 클러스터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화면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봤을 때는 버전이 2.3 버전, 최신 버전이었지만, 여기에서 요 다른 ND 클러스터에서 보면은 지금 2.2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D 클러스터죠.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어, 서비스도 네, 지금 두 번째 ND 클러스터에서는 이렇게 지금 NDFC 요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또 다시 원래 클러스터로 돌아가서 보겠다. 그러면은 요 ND 클러스터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원래 클러스터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버전이 또 2.3으로 변화됐죠. 이게 그 페더레이션 그 매니지먼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REST API에 관해서는 이렇게 ND 넥서스 대시보드의 REST API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넥서스 대시보드 외에 이렇게 인사이트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패브릭 컨트롤러 NDFC죠. 이렇게 서비스별로도 지금 REST API를 공개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화면으로 제가 클릭을 했는데요. API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대한 여러 REST API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러트 룰, 그리고 컬렉션에 관한 설정,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설정, 포트 익스포트, 네. 그리고 이 플로우 룰에 관한 여러 개의 REST API 이런 것도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체인지 애널리시스 그리고 시스로그에 관한 거, 그리고 사이트 그룹, 유저 설정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ND 혹은 ND 인사이트 GUI 화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 API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리로 지금 자동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서스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클라우드와 연결이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나 이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보시면은 그 안에 여러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 또 서비스 사이에 그 연동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연관 관계들이 제대로 돼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서비스 혹은 클라우드 네트워킹 환경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이나 운영 같은 거는 툴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지만은 역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넥서스 대시보드를 통한 관리라는 거는 여러 서비스, 여러 네트워킹 사이에서 연관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단일 데이터베이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넥서스 대시보드를 스케일 아웃 하겠다. 그래서 지금 ND 인사이트도 사용하고 ND 오케스트레이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플러를 원래는 초당 10,000개였는데 20,000개로 늘리고 싶다. 혹은 어, 리소스가 어쨌든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스케일 아웃이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넥서스 대시보드에 탑재한 여러 서비스들은 이 플랫폼 내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스케일 아웃 하겠다 그러면은
원래는 넥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가 노드 3개로 달리고 있지만은 리소스가 부족하다 하면은 노드 하나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서스 대시보드가 관리하는 타깃 패브릭 혹은 타깃 네트워킹을 보면 기존의 그 3티어 넥서스 데이터 센터 이것도 타깃이 되고, 그리고 요 ACI나 NDFC, VPN 패브릭도 당연히 운영 타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스코 클라우드 네트워크 컨트롤러 이것도 실제로 넥서스 대시보드 사이트로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형태의 패브릭 네트워킹 환경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넥서스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폼팩터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는 좀 물리적 플랫폼이었죠. 이거는 UCS 서버로 UCS 서버 세대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넥서스 대시보드를 구성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리 서버뿐만 아니라 가상 머신, VM으로도 이 넥서스 대시보드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애저나 AWS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요 넥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또 이 넥서스 대시보드를 한 개 서비스 형태로 사스사사한데 넥서스 대시보드도 그런 서비스 형태로 제공이 될 예정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넥서스 대시보드였고요. 그리고 ND 인사이트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 360도 가시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보여드린다는 건데, 주로 요 텔레메트리 정보죠.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그리고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토콜 정보나 혹은 환경 정보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그 에이직에서 처리되는 플로우 테이블의 정보들을 다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노티스, 피스트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포인트가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요거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리미리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실제로 이 각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요 시스코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서로 처리를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우팅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레이어 1부터 레이어 2, 레이어 3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이 라우팅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맺어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스코 데이터베이스 기반이라는 거는 이 시스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택 지원 케이스나 혹은 모범 사례 이런 것 기반으로 미리미리 지금 시그네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운영 중인 요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이런 시그니처와 비교해서 이거는 모범 사례와 어긋났다. 혹은 이거는 트러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혹은 포텐셜 영향이 있겠다 하면은 어노멀리, 이상 징후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에서 지금 어떤 잠재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분석해 둡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분석해 두기
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버 쪽에서 요청이 왔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어떤 어노멀들이 있었는지, 네트워크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어노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CI로 예를 든다면은 에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스파인 혹은 리프에 저장된 이 엔드포인트 정보가 일치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 엔드포인트 1이 리프 1번에서도 로컬로 보이고 리프 2번에서도 로컬로 보인다. 그러면 이 엔드포인트 정보가 불일치라고 나오는데 이런 에러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설정 오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 L3 아웃 1번, L3 아웃 2번이 있었을 때 같은 라우팅을 요 두 개의 L3 아웃에 설정하면은 이 트래픽이 흐를 때 요 L3 아웃 1번에서도 흐를 수도 있고 L3 아웃 2번에서도 흐를 수도 있는데 특히 그 디폴트 라우팅 정보를 요 같은 BRF 내에서 요 L3 아웃 1번, L3 아웃 2번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실제로 큰 트랙 그 내부 EPG하고 큰 트랙을 맺은 통신만이 허용되지만은 통신 그 L3 아웃 예를 들어서 L3 아웃 1번은 큰 트랙을 맺었습니다. L3 아웃 2번은 큰 트랙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모두 다 디폴트 라우팅을 설정했습니다. 했을 때 이 디폴트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같은 S3 아웃으로 보기 때문에 요 S3 아웃 1번과 S3 아웃 2번에서 모두 요 트래픽이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외의 트래픽, 예상 외의 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실제로 ND 인사이트에서 탐지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예를 들어서 뭐 더블 체크하는 기능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인터페이스에서 셀렉트 설정이 누락되었다. 인터페이스 셀렉터는 있고 이 액세스 정책도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1번에 폴리시 그룹 인터페이스 폴리시 그룹 IPG 설정이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설정 예를 들면 이 EPG의 요 도메인을 그 할당했는데 이 도메인에 VLAN 풀이 연동되지 않았다. 설정 미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도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정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불필요한 설정들도 여기에서 다 미리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CI 같은 경우에는 폴트로 이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ND 인사이트에서는 폴트 이외에도 막 폴트도 당연히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지만 폴트 이외의 이상 징후 이런 것들도 다 미리미리 분석해서 운영자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화라는 부분인데요. 방금 보여주었던 그 REST API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설정을 자동화로 진행할 수도 있고 혹은 자동화라고 하면은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웹엑스 팀즈 같은 거 혹은 이 서비스 나우 같은 서비스하고 연동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카프카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의 그런 스트리밍 형태로 운영 상태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슈팅 같은 것도 이 어노멀리에서 실제로 어노멀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일일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차까지. 1번에서는 예를 들어서 L3아웃 이 부분 설정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 설정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커맨드로 라우팅이 보여지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다 일일이 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ND 인사이트에서
이런 어노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검진에서도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ND 인사이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변경 관리. 요거는 버전에 대한 변경 관리, 그리고 혹은 뭐 설정에 관한 변경 관리인데, 버전을 이 ND 인사이트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패브릭, 예를 들어서 ACI를 4.2에서 5.2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도중에 리프 1번에는 리프 1번에 호스트가 이렇게 직접 붙어 있는데 리프 2번에는 붙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했을 때 요 리프 1번에서 업그레이드가 발생하면은 필요 않고 요 호스트 통신이 끊겨지겠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전후에 어떤 그 차이점이 생기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폴트가 더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정 변경 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컴플라이언스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에서 네트워크적으로 어떤 룰이 정해져 있다. 통신 룰 A와 B는 통신하면 안 된다. 혹은 회사 내부에서 표준화 설정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와 비교해서 지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 할 수도 있고, 혹은 네이밍 룰이 있다 했을 때 그 거버넌스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션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은 네, 요 통신 경로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디에서 드롭된지 이런 것들을 GUI로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D 인사이트 용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넥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는 물리 서버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 노드로 구성하면은 스위치 50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아서 ACI에는 500대 스위치까지고, NDFC VPN의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350대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 하겠다. 그러면 노드를 추가해서 6개 노드까지 가면은 이렇게 ACI에서는 최대 500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ND 인사이트를 사용했을 때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플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노드로 운영 중인데 ND 인사이트에서 지금 초당 10,000개 플러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나는 20,000개까지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노드를 추가해서 6개 노드까지 하면은 초당 20,000개 플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상 ND, VM의 이 ND 클러스터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떨어지긴 한데 최대 200대까지 200대 스위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 같은 경우에는 5,000개 플러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ND 인사이트를 사용했을 때 최대 20,000개 플러까지 지원하고, 그 한 개 ND 클러스터에서 최대 500대 스위치까지 지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NDI를 구축해야 되는데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 ND 쪽, 넥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시면은
하나는 요 ND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요 NTP DNS 설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ND 쪽에서 또 데이터 네트워크하고 관리 네트워크 이렇게 포트가 있는데 여기 IP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데이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 네트워크가 실제로 타깃 패브릭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ND 쪽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ND 인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 RTT가 맥스 50ms인데요. 좀 더 보면은 이 ND 인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ND 노드 간 RTT도 50ms고 그리고 요 ND 클러스터에서 타깃 패브릭까지 통신할 때도 50ms의 RTT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요 통신 포트죠. 네. 요 플로 텔레메트리 정보들을 보내려면 당연히 요 방화벽 해제 조건이 있겠는데 요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 데이터 네트워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깃 패브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되고 요 관리 네트워크는 이 넥서스 대시보드 자체에 대한 관리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버튼을 보면은 요 ND 인사이트에 관련해서 ND 쪽에서 요 통신할 때 인, 아웃 그리고 TCP, UDP로 여러 개의 포트를 사전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오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ND 쪽의 요구사항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타깃 패브릭 쪽에서 어떤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먼저 요 ACI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TP 설정은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 조건은 요 인밴드 네트워크 설정이 되어야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D 클러스터와 타깃 패브릭 사이에서는 ND 쪽에서는 그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네트워크하고 요 ACI 패브릭의 인밴드 네트워크 사이에서 통신이 가능해야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ACI 쪽에서 인밴드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매니지먼트 테넌트에서 설정하게 되겠죠. 인밴드 VRF, 인밴드 BD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ACI의 리플 스위치에 요 ND 클러스터 노드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 하나는 L3 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인데 리플 스위치에 직접 노드를 연결한다는 것은 이 ND 노드가 사실 서버이기 때문에 이 서버를 요 ACI에 연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물리 서버다 그러면은 피지컬 도메인에 스태틱 바인딩을 하면은 연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이 ND 클러스터를 VM에 설치했다 그러면은 VM에 연동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3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물리 서버든 VM이든 다 가능하겠고요. 좀 더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I 쪽에서 L3 아웃을 구성해서 이 엑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 노드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TP하고 인밴드 설정이 패브릭 쪽의 필수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플로 텔레메트리 요거를 분석하겠다. 그러면은 ACI에서 PTP하고 요 플로 텔레메트리 수집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PTP는 이게 수집한 이 플로 정보가 밀리세컨드 이상으로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나노세컨드 혹은 마이크로세컨드 레벨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플로 텔레메트리를 수집하고 분석하겠다 하면 ACI 쪽에서 PTP를 활성화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플로 텔레메트리 수집도 활성화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ACI 쪽이고요. 그리고 NDFC EVPN 패브릭을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ACI 쪽하고 비슷합니다. 종속되는 부분은 NTP 설정, 그리고 NDFC 쪽에서 PTP 활성화, 그리고 인밴드 네트워크가 요 ND 쪽에 데이터네트와 IP 연결이 돼야 되었고요. 그리고 텔레미터리 수집도 활성화해야 되겠죠. 네. 블러 텔레미터리를 수집하고 분석하려면 이것도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NDFC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추가 사항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요 ND 쪽, NDI가 탑재된 ND 클러스터 쪽에서 이 ND 데이터 인터페이스 간에 요 L2로 인접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6개 persistent, 6개 영구 IP를 이 ND 클러스터 쪽에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는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서비스에서 사용되게 되고 또 3개는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서비스. 그러니까 플러 클래프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6개 IP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NDI를 구축하는 것을 보면은 상대적으로기보다도 이 앱 형태로 ND 인사이트가 넥서스 대시보드에 탑재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자동으로 설치하는 방법, 하나는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인데 자동으로 설치하는 거는 실제로 이 ND 클러스터에서 직접 앱 스토어로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 혹은 프로키시로 외부 통신이 가능하다 하면 앱 스토어로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서 최신 버전의 ND 인사이트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동으로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인터넷이 가능한 PC에서 이 ND 인사이트 앱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ND 클러스터 GUI 화면에서 그거를 업로드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동 설치와 수동 설치를 비교하면은 자동 설치 같은 경우에는 외부 ND 클러스터에서 외부 통신이 가능해야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제약 사항은 최신 버전만 설치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간편하죠. 그 휴대폰에서 앱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설치하는 거는 별도로 이 다운로드해서 이 HTTP 서버나 혹은 로컬에서 이거를 ND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지만은 이게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하면은 버전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D 인사이트 최신 버전이 지금 6.2.2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옛날 버전을 사용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6.0 버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동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필요한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보면은 GUI에서 클릭 해가지고 설치가 바로 되고요. 그리고 설치할 때 보면 이 구축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ND 인사이트를 설치할 때, 이 ND 인사이트를 설치할 때 ND 인사이트 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될는지 이런 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디스크립션 설명 부분에서 나오겠지만은 요 피지컬 스탠다드라고 하면은 요건 스몰이죠. 피지컬 스몰 같은 경우에는 50개까지 노드 지원하고 그리고 초당 10,000개 플로까지 지원하는 그런 프로파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리소스가 이만큼 사용된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좀 더 리소스를 사용해서 플로를 20,000개까지 늘리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피지컬 스탠다드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 ND 인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리소스 정보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구축 파일을, 이 ND 인사이트를 설치할 때 지정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변경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변경하고 싶다, 이 스몰에서 스탠다드로 가고 싶다 하면은, 일단 ND 인사이트를 비활성화해서 이거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에서 지금 ND 클러스터 리소스가 거의 없다 하지만 스케일 아웃 하기는 어렵다 했을 때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에서 스몰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ND 인사이트를 삭제해서 다시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D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그룹 단위로 사이트 그룹이란 거는 이 ND 인사이트가 모니터링 하려는 그 패브릭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CI 패브릭이 2개 있다. 그러면은 패브릭 1번, 패브릭 2번 요거를 한 개 사이트 그룹으로 해서 추가하고 그리고 요 사이트 그룹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클릭하는 형태로 이렇게 쉽게 사이트를 이 사이트 그룹에 사이트를 추가하고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능 설정 같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이트 그룹 단위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사이트 그룹 단위로 이 버그 스캔이나 플러그인 마이크로버스트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플로 텔레메트리를 구성하는 요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4단계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기능들은 모두 다 요 사이트 그룹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 그룹을 구성하고 플로 안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요 플로 텔레메트리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플로 텔레메트리를 켜주고 세 번째로는 요 플로 수집 대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베알레프로 대상 혹은 피지컬 인터페이스 퍼트 채널 S레이아웃 SVR 이렇게 수집 대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집 대상을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하고 세이브만 하면은 네, 플로트 텔레메트리 구성은 완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포인트 되는 점을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플로 룰 설정할 수 있는 플로 룰의 개수 네, 설정할 수 있는 플로 룰의 개수는 사실 이 ND 혹은 ND 인사이트의 스케일러빌리티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패브릭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즉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노드당 그러니까 스위치당 50개 이 플로 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 스위치 1번, 리프 스위치 2번, 리프 스위치 3번 있을 때
리프 스위치 1번에서 50개까지 룰을 설정할 수 있고, 리프 2번에서도 이 그죠? 리프 2번에서도 50개가 아니고 500개죠. 500개까지 플로우 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당 500개 플로우 룰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최대 500개 룰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제 조건 아래에서 이 룰 개수를 요 역시 또 이 스위치당 지금 보시면은 이 VRF로 수집을 할 수도 있고, 요 인터페이스별로도 수집할 수가 있는데, 스위치당 63개 인터페이스까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당 룰은 500개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스위치당 인터페이스는 맥스 63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 텔레메트리 구성을 NDFS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사이트 그룹에서 플로 설정에 들어가서 플로 텔레메트리를 켜주고, 그리고 수집 대상, 이 NDFC 같은 경우는 블랙 레벨로만 수집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 프로토콜, 소스 IP, 소스 포트, IP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렇게 5탭을 지정하면은 플로 텔레메트리에 대해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ND 인사이트 설치하는 것과 플로우 설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 ND 설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녹화해 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의 버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넥서스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드 3개가 이렇게 3개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액티브 상태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보면은 지금 ND 오케스트레이트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ND 인사이트를 설치하게. 그래서 이 앱스토어에 보면은 이 ND에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인스톨을 클릭만 하면은 바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로드해서 수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톨만 하면은, 네, 요거는 시스코 계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코 DC 앱센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다운로드 이게 됩니다. 이 ND 인사이트를 이렇게 설치하고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전에 그 ND 클러스터에서 이미 패브릭을 추가했다는 게 그게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이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ND 인사이트만 설치하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인스톨링 하고 있고요. 네. 인스톨이 완료되면은 인스톨된 서비스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enable 역시 클릭이죠. 클릭으로 이렇게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로파일이죠. 지금 피지컬 스탠다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2만 개 블럭까지 지원한다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ND 클러스터에서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nable 해주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어, 인스톨 설치 도중에 이렇게 로그가 뜨기 때문에 만일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이 로그를 보고 예를 들어서 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로그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제대로 설치를 하고 있는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 완료되면은 이 엑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제일 처음으로 요 사이트 그룹을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넥서스 클러스터에 이미 이 사이트들을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한 사이트, 추가한 이 패브릭들을 요 사이트 그룹으로 묶어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그룹에서 어느 사이트를 추가할지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멤버를 추가할 때 보면은 네 개는 이미 엑서스 대시보드 클러스터 ND 플랫폼에 이미 추가된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만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ND 인사이트 모니터링을 활성화해주고 그리고 계정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은 사이트 그룹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사이트 그룹이 등록이 된다는 것은 ND 인사이트에서 이제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개의 패브릭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add member 클릭해가지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트 그룹 이름도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어, ACI 패브릭이다. 그러면 사이트 그룹 ACI 뭐 1번 이렇게 알기 쉽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 그룹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버전이 옛 버전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플로 설정을 보면 지금 여기에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넥서스 대시보드 2.3 버전 최신 버전이고요. 최신 버전에서 관리 콘솔에 가보면은 지금 ND 클러스터에서 이미 이렇게 사이트 1번, 사이트 2번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인사이트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사이트로 클릭하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사이트도 네, 최신 버전인 6.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왼쪽 위쪽에 이게 지금 설정된 사이트 그룹인데요. 지금 CSS 사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된 사이트 그룹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사이트 그룹 설정에 들어가면은 사이트 그룹 단위로 여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플로 해서 지금 미리 설정한 이 사이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이트 1번에 대해서 플로 룰을 설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VRF 단위로 하든가 혹은 인터페이스 단위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VRF 단위로 지금 설정할 때 보면은 테넌트와 VRF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테넌트 그리고 VRF 지금 계정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이 ND 인사이트와 연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금 설정할 수 있는 해당 패브릭의 그 테넌트와 VRF 정보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넷 플로에서 어느 서브넷을 대상으로 하겠느냐, VRF 안에 어느 서브넷을 대상으로 하겠느냐 할 수가 있는데 서브넷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조합으로 많이 있다. 10점대 그 서브넷도 있고 예를 들어서 192, 168도 있고 172도 있고 여러 서브넷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라우팅처럼 이렇게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이브만 해주면은 지금 이미 지금 설정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벌써 이미 디폴트 모든 서브넷을 포함하게끔 이렇게 설정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 모든 서브넷을 포함하면은 이 VRFR의 모든 서브넷 대상으로 요 플로 룰이 적용돼 가지고 플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단위로도 예를 들어서 님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diff 1201 선택해 주고 그리고 이더넷 1/33 개청해 주고 그리고 어느 서브넷에 대한 플로 정보다 그래서 해주시면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단위로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D 인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설정하는 거는 활성화하거나 혹은 이렇게 GUI로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키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엑서스 대시보드 ND는 자동화를 지원하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ND 인사이트는 이 지속적으로 텔레미터리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 어노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타깃 패브릭에서 이 NTP 설정, PTP 활성화, 그리고 인밴드 통신, 또 하나는 텔레미터리 수집, 활성화 설정만 하면은 ND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D 인사이트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 수집 이런 여러 설정을 손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호스트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 들으시고 질문이나 추가 이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은 Q&A 창으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질문을 입력하실 동안에 저희 다음 ATX 세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이제 넥사스 9K 텔레메트리 기능 소개,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 같고요. 시간은 이제 6월 중순, 6월 15일 오후 2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세션도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메일을 받으시게 되면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제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지금까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세션 중에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에서 지원하는 장비는 어떤 장비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는 뭐 별도로 그 장비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고요. 넥서스 9000, 넥서스 7000, 넥서스 3000 다 이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넥서스 9000이야 되는데 넥서스 9000의 그 차세대죠. 차세대 EX, FX, GX 장비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따로 이제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